우리가 할 일은 어떤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적분할 함수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좌표를 토해내는 함수예요. 어떤 공면 시그마에서 이런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y를 토해내는 스칼라 함수예요. 즉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는 뭐냐? 적분을 수행해야 할 공면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반구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0,0인 단위구를 생각하고 y가 양수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즉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강의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공면들과 3차원 영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먼저 B3는 3차원 공이에요. 볼. 뭐냐면 얘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떤 x, y, 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얼마 이하냐면은 1 이하인 그런 x, yz를 다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이 B3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 꽉 찬 수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 경계는 바운더리는 2차원 구가 될 거고요. 이 2차원 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어떤 x, y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딱 1이 되는 그런 x, y, z를 다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이 됩니다. 즉 3차원 공의 바운더리는 2차원 단위 구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위 공, 이거는 단위 구면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 주어진 공면 S2 전체가 아니고 S2를 두 조각을 내요. 수박처럼 자르듯이 y는 0이라는 평면으로 싹둑하고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조각이 날 거예요. 그 두 조각은 y가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y가 양수인 걸 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면이 됩니다. 이 구면의 경계를 한번 볼까요? 시그마의 경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어떤 x, y, 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일단 이 구의 경계는 어떤 평면에 있냐면 y는 0이라는 평면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x, yz의 관계가 또 하나 있는데 이 구를 표현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xg 평면에서 x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이라는 유니서클이 되는 거죠. 중심이 0,0,0이고 y는 0이라는 평면이 놓여 있으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니서클은 문제에 주어진 이 헤미스피어 구의 절반이죠. 반구의 경계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디스크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디스크를 내가 D라고 두면 이 녀석은 D의 경계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럼 D는 뭐냐? D는 어떤 x, y, z를 다 모아놓은 거냐?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 하면 일단 y는 0이라는 평면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xg의 범위는 x제곱 더하기 g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 그것들 다 모아놓은 원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슷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한번 시그마도 표현해 볼까요? 시그마는 어떤 x, y, 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y는 양수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딱 1이 되는 거죠. 여기 캡 부분만 표현하면 그게 시그마예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러한 3차원 영역, 2차원 구면 또는 2차원 원판 또는 원들을 이렇게 XYZ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영역과 공면과 곡선의 코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등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헤미스피어 시그마 위에서 좌표 함수 y를 면적분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이 휘어진 공면 시그마를 매개화해서 면적분 공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에어리어 엘리먼트도 구해야 되겠죠. 자, 공면을 매개하는 방법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기에서는 원기둥 좌표계에 나오는 세타와 g를 이용해서 이 헤미스피어 시그마를 매개화 해보겠습니다. 캐피털 X는 매개변수 세타와 g를 갖고요. 원래 원기둥 좌표계에는 뭐였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g였어요. 여기서 세타는 지축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회전하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붙은 R은 얘네들이 양수일 때는 지축까지의 거리를 뜻해요.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얻을 거냐 하면 간단합니다. 요 서클을 하나 생각하고요. 요 서클을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한 요 서클 있죠? 이 두 점을 있는 서클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서클은 내가 이거를 라디얼 방향이니까 R이라고 임시로 두면 G제곱 더하기 R제곱이 1인데 R이 양수인 파트죠. 그렇죠? R이 양수인 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R이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R은 지축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회전면이기도 한 9의 매개한 뭐가 되냐면 여기 R자리에다 뭘 대입하면 되냐면 1 마이너스 G제곱의 루트 씌운 거 1 마이너스 G제곱의 루트 씌운 거를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공면의 매개화를 할 때는 뭘 해야 되죠? 매개 변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명시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높이 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달리는 거죠. 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달리고 물론 g와 세타는 독립적인 변수들이에요. 서로 얽혀 있지 않아요. 세타는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원을 한 바퀴 돌리면 여기 있는 걸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돼요? 구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반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녀석이 지금 x축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만큼만 회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돌립니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건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x를 이제 뭐 해야 돼요? 세타로 편미분해요.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x를 g로 편미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녀석을 열심히 편미분해서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편미분해서든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순서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크기를 재야 돼요. 크기를 재면 얼마가 나오냐면 다소 이거는 복잡하지만 이렇게 원기둥 좌표계에 나오는 세타와 g를 쓰면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간단하게 1이 나와요. 임의의 세타와 g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면적분을 계산해 봅시다. 우리는 자, 이 헤미스피어 시그마 위에서 y라는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거를 매개 변수 세타와 g로 나타내는 거죠. 자, 세타와 g가 살고 있는 매개 변수는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 세타 g 평면에서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g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타 g 평면에서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달리고요. 그리고 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직사각형이 바로 이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휘어져 있는 공면 시그마가 세타 g 평면에는 평평한 영역으로 바뀌었고요. y도 세타 g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y가 뭐냐면 여기 써놨죠. 루트에 1 마이너스 g제곱의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ds는 어떻게 바뀌어요? 에어리어 엘리먼트 ds는 우리 캐피털 x로 매개화를 했기 때문에 x를 세타로 편미분한 거, x를 g로 편미분한 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 해주고 d 세타 dg 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dv2라고 해도 좋아요. dv2는 뭐냐면 세타지 평면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예요. 자,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달리고요. g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 달려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얼마냐면 여러분이 이걸 계산해서 한 땀 한 땀 해보면 모든 세타지에 대해서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해야 될 함수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런 함수인데, 자, 이거는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후비 정리를 바로 쓸 수 있어요. g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달리고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루트 1 마이너스 제곱 사인 세타죠. 자, 이거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적분할 때 얘는 어차피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만큼도 어차피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상수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 적분 2개 곱이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제곱의 루트 씌운 걸 적분하면 뭐가 되나요? 얘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렇게 이 반원판을 그리면 이 반원판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단위 원판의 반 넓이를 계산할 때 2분의 1 파이가 되고요. 사인 세타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얼마예요? 이건 2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를 곱하면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스칼라 함수 y의 면적분은 파이가 됩니다. 유니스피어 S2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x, y, g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3차원 공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을 만족하는 x, y, g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 즉 out of the point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심어 봅시다.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심는데 외향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nxyz는 일단 구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반지름의 길이분의 1이 붙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 벡터 필드를 스피어, 유닛 스피어에서 읽으면은 외향 단위 법벡터장이 이렇게 심어집니다. 자, 특히 이 향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어디에서? 헤미스피어 시그마, 우리 공면 시그마에서 이 녀석을 그대로 물려받읍시다. 바깥쪽으로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에 길이가 1인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xyz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그냥 포지션 벡터 필드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그마에서.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공면에다 심은 단위 법벡터장이고요. 외향 단위 법벡터장. 원점부터 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다가 다음과 같은 벡터장을 준비해요. 뭐를 준비하냐면 얘랑 닷 프로덕트 해가지고 y가 되는 놈을 찾아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 뭐가 있냐면은 0, 1, 0이라는 상수 벡터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공간상에 심어져 있는, 공간 전체에 심어져 있는 벡터 단위 상수 벡터장이에요. 자, 그러면 특별히 뭘 얻냐면 시그마 위에서, 즉 x, y, g가 시그마 위에 있을 때는 fxyz랑 외향 단위 법벡터장을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0, 1, 0하고 xyz를 닷 프로덕트 해줘요. 그럼 뭐가 나와요? 정확히 y가 나오는 거죠. 요게 우리의 주어진 공면 위에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라는 스칼라 함수는 사실은 벡터장 f와 n의 닷 프로덕트.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분은 원래 뭐였냐면 헤미스피어 시그마 위에서 y라는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녀석은 y라는 거는 nothing but f 닷 프로덕트 with
n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시그마 위에서. 자, 이 녀석은 시그마에서의 단위 법벡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플럭스 인테그랄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공면 시그마 위에서 벡터장 fxyz를 면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조금 아쉽고요. 여기에는 향이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요 헤미스피어를 그렸을 때 단위 법벡터들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nxyz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익스플리시트하게 xyz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010이랑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나요? 그게 정확히 y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0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yz가 있으면 단위 법벡터가 y의 양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주어져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n이 심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은 벡터장의 면적분으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적분해야 될 면적분은 뭐냐면 이렇게 헤미스피어의 단위 법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0, 1, 0이라는 상수 벡터장의 면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벡터장의 면적분으로 바뀌었어요. 플럭스로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를 매개화하면 이 플럭스를 간단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스칼라 함수 y를 반구면 시그마에서 면적분하는 건 이 반구면에서 010이라는 상수 벡터장을 면적분하는 것 같습니다. 010이라는 상수 벡터장을 생각해요. 공간상에서 010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 점마다 이렇게 1만큼 y축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허리존털한 벡터들이 심어져 있는 거죠. 이게 상수 벡터장 010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이거를 통과하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통과하느냐? 원점을 기준으로 단위 법벡터들이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심어져 있을 때 플럭스를 구하는 거예요. 안쪽을 향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점 x, y, g에서 구면 위에 있는 점에서 원점으로서 멀어지는 방향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그냥 포지션 벡터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녀석의 특징은 n이랑 010이랑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 요 y축 방향 있죠, 여기?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n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반대쪽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대적값이 닷 프로덕트 값이 0 이하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을 벡터장의 상수 벡터장 010의 플럭스를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향이 심어져 있는 유향 공면 시그마를 잘 매개화를 하면 돼요. 매개화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죠. 만약에 실패를 하면 매개가 실패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반구면을 자연스럽게 매개화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y 제곱은 뭐예요? 1 x제곱 c제곱인데 그럼 y는 뭐겠어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왜?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요. 왜? y가 지금 양수인 경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x제곱 더하기 g제곱이 1보다 작을 때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꼴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매개화를 하는 건 쉬워요. 매개화 변수는 바로 x와 g를 쓸 겁니다. 그리고 매개화 변수가 살고 있는 녀석은 xg 평면이에요. xg 평면에서 이렇게 원판을 생각할 거예요. 단위 원판을 생각할 거예요. 여기 있는 x, g에 대해서 y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y, g 매개화 변수 이름을 우리 캐피탈 G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XG라는 매개 변수들을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X, G, 그래프 함수를 여기서는 little g, xg로 쓸 겁니다. 여기서 little g, xg는 뭐겠어요? 다름 아닌 루트의 1 x제곱 g제곱, 즉 xg 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매개화를 했어. 매개화를 찾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G를 X로 편미분하고 한 땀 한 땀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캐피털 G를 G로 편미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이거 열심히 미분해야겠죠. 열심히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little gx 마이너스 1 little gz가 나옵니다. 여기서 g는 요 높이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걸 더 계산해야 되겠죠. xg에서 x하고 g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이 녀석을.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붙고 루트에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 붙고 여기에 뭐가 붙냐 하면은 이걸로 묶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 분모로 묶어냈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xg 나오고 여기에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봐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뭐가 나와? x제곱 더하기 g제곱이죠. 거기다 이거 제곱을 더해봐요. 그럼 뭐가 돼요? 제곱의 합이 1이 돼요. 이만큼이 지금 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gx, g라는 이미지, 이거의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단위 구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쪽에 이 이미지에서 여기 있는 점 이미지에서의 단위 법벡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nxyz 이거랑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랑 어떻게 어울리냐면 다음과 같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가 이게 일반적으로 크기가 1이 아니니까 이걸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잰 거 역수를 해주면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덕분에. 그리고 얘는 지금 뭐냐면 이만큼 정확히 y의 xyz예요. xyz.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화를 하면은 이거의 오리엔테이션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매개화를 바꿔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공면적분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을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면적분은 뭐였냐면은 0, 1, 0이 얘를 통과하는 플럭스인데 n의 방향이 이렇게 주어진 거였거든요. x, y, g x, y, g에서의 단위 법벡터가 x, y, g 위치 벡터로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매개화한 건 마이너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그마 매개화한 게 매개변수가 살고 있는 건 xg 평면에서 요 단위 원판 내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분하고자 하는 건 0, 1, 0 그대로 쓰고 닷 프로덕트 원래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맞으면 g를 x로 편미분한 거 g를 캐피털 G를 g로 편미분한 거 닷 프로덕트 하고 dv2는 그냥 xg 평면에서의 에어리 엘리먼트예요. 여기에서 에어리 엘리먼트 dx dg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원래는 이건데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하는 파트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 열린 원판 x제곱 더하기 g제곱 1보다 작은 거에서 뭐를 적분하는 거냐면 자, 0, 1, 0하고 얘를 닷 프로덕트 해줘야 돼. 근데 얘를 보면은요, 얘의 성분은 이거 분의 마이너스 1분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쩌구 콤마 어쩌구인데 사이에 들어가는 건 여긴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0, 1, 0하고 닷 프로덕트 마이너스 something 여기 마이너스 사이에 있고 이거를 dvt로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 해봐야 여기 첫 번째, 세 번째는 0이기 때문에 1하고 여기 1을 곱해주면 1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중적분 해야 되는 거예요. xg 평면에서 이중적분 해야 되는데
적분해달 함수가 그냥 1이에요. 그럼 어떤 영역에서 1을 이중적분하는 건 뭐가 나와요? 이 영역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에어리아 오브 이 원판의 넓이는 뭐예요? 파이가 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면적분 값은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4 챙기는 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를 무시하면, 이 과정을 무시하면 답이 마이너스 파이가 돼서 틀린 답을 얻게 됩니다. 헤미스피어 시그마를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매개화해 볼 거예요. 먼저 이 헤미스피어와 요 디스크로 둘러싸인 영역을 R이라고 해볼게요. R은 3차원 영역이에요. 이 3차원 영역은 어떤 XYZ를 모아놓은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런데 Y는 0 이상인 그런 X, Y, Z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영역을 코딩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어떤 XY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로우 코사인 phi 사인 phi 사인 phi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구면좌표계를 세팅을 해두고, 자, 이 영역 R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코딩이 되냐면 콩나물 로우는 0부터 1까지 달리는 거고요. 뭐 등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와 세타를 봅시다. 피는 노스폴, 여기 0,0,1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각을 읽는 거예요. 요만큼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온 노스폴부터 사우스폴까지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반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달리고요. 그 다음 세타는 지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회전을 나타내는데 포지티브 XX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카운터 클럭와이즈하게. 그러니까 세타는 마찬가지로 0부터 파이까지 달릴 겁니다. 이거는 이 3차원 영역 R, 공의 절반을 구면좌표계로 매개화한 거고, 우리가 매개화할 거는 사실 이게 아니고 이거의 경계 중의 일부인 시그마를 구면좌표계로 매개화할 거예요. 그러면은 시그마는 어떻게 매개화하느냐, 구면좌표계로. 여기 보면은 공에서 어떤 파트냐 하면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딱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가 1일 때죠. 콩나물 로우가 1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부 태우고 로우를 1로 바꿔치기 하는 거에서 이걸 없애버리고 로우의 범위를 없애고 로우를 1로 바꿔치기 하고 피하고 세타의 범위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뭐냐 하면은 우리 문제에 주어진 헤미스피어 시그마의 매개화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각을 세타, 두 번째 각을 피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콩면을 매개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면적분은 010이라는 상수 벡터장이 이 유향공면 시그마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면의 향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 y, z, 공면 위에 있는 점, 공면 시그마 위에 있는 점 x, y, z에서의 단위 법벡터장 그대로 이거를 복붙한 포지션 벡터장이 되는 겁니다. x, y, z가 될 거예요. 온 x, y, z가 시그마 위에 있을 때 on the hemisphere sigma.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매개화랑 이 향이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이미지에서의 법벡터를 읽은 게 x, 세타, p에서의 이 점에서의 이 이미지 점에서의 단위 법벡터를 읽은 게 x를 세타로 편미분하고 x를 p로 편미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얻은 이 법벡터는 크기가 일반적으로 1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크기가 1이 되게끔 이렇게 크기의 역수로 곱해주고, 이게 플러스면은 잘 향이 맞는 거고 마이너스면 향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해보면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이 오른 방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매개화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 인테그랄은 뭐냐 하면은 시그마에서 010, 우리 010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D 볼드 S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플럭스의 정의에 의해서 010하고 NXYZ를 이렇게 내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매개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향이 안 맞아. 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만약에 향이 맞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향이 맞았다 그러면 세타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 달리고 그 다음에 피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 달리고 이 벡터장을 이 이미지에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거 상수 벡터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010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매개변수가 살고 있는 세타 phi 평면에서의 중적분으로 바꿔주는 이중적분으로 바꿔주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원래는 향이 맞으면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를 복구 태우면 되지만 여기선 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향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가져와서 향이 반대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왜 이렇게 하면 충분한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단순 계산이에요. 부호를 맞췄으니까 부호를 향과 일치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단순 계산입니다. 열심히 계산을 하면 자, 일단 얘는 지금 세타 phi 평면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멘트예요. 그러니까 d 세타 d phi가 되겠죠. 자, 먼저 phi를 달리게 하고 0부터 파이까지 후비 정리를 쓸 거예요. d phi. 그다음 안쪽에서 세타에 대한 적분 d 세타. 그리고 이걸 한 땀 한 땀 계산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벡터랑 010을 다 프로덕트 해요. 그럼 사실 이거의 두 번째 성분만 중요하겠죠. 여긴 첫 번째, 세 번째는 0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봐야 돼요. 사인 제곱 phi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품위 정리를 썼어요.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꿨어요. 단면 자르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뭐 사인 제곱이랑 사인 함수 적분을 못 하겠어요? 자, 이 녀석은 phi에 대한 적분이에요.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phi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를 적분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 너무 쉬워요. 앞에 거 계산하면 2분의 파이고요. 뒤에 거 계산하면 2예요. 두 개를 곱하면은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는 파이예요. 헤미스피어 시그마 위에서 010이라는 상수 벡터장의 플럭스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봤어요. 하나는 구면좌표계로 매개화한 거, 또 하나는 그래프로 매개화한 거, x지 평면 위에서의 그래프, 또 하나는 구면좌표계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크로스 프로덕트한 벡터들 있죠? x를 세타로 편미분하고 x를 p로 편미분한 벡터를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기 캐피탈 G를 X로 편미분하고 캐피탈 G를 G로 편미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한 외적 벡터가 있어요. 요 벡터와 요 크로스 프로덕트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당연히 둘 다 공면 시그마 위에서 법 벡터를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가 한쪽에 날아날 겁니다. 그렇죠? 한쪽이 한쪽에 어떤 함수배가 될 거예요. 그 함수가 몇 배가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배가 되는 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xg 좌표를 이렇게 구면 좌표계를 읽은 거 있죠. 이 두 변수 사이의 변수 변환의 관계와 의미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변수 변환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 때 이 크로스 프로덕트와 이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얻은 이 법 벡터들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헤미스피어 시그마는 닫혀있는 공면이 아니에요. 클로즈드 서피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원판을 D라고 하고 D와 합집합을 하면
뚜껑으로 닫아주면 닫힌 공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와 D를 합집합을 해주면 닫힌 공면이 되고 이 녀석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 영역을 R이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은 R은 뭐냐면 공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XY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1 이하지만 Y는 0 이상인 거. 그게 바로 3차원 영역 R이고요. 이 R의 경계가 뭐냐면 R의 바운더리가 시그마와 D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유개인 영역 R이 있어요. 이거의 바운더리는 이렇게 두 개의 공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뭘 쓰고 싶어요? 발산 정리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 상수 벡터장 fxyz는 010이라는 녀석이 시그마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전략이 뭐냐면 시그마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도 있지만 자 010이니까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010이니까 허리존털하게 이렇게 이걸 빠져나가는 플럭스도 있지만 이렇게 허리존털하게 빠져나가는 플럭스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영역 경계에다가 단위 버펙터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 영역 R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쪽 디스크 D에서는 이쪽 반대쪽 네거티브 Y 액세스를 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해주면 상수 벡터장 fxyz는 모든 점에서 010이 되는 그런 벡터 함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적용할 거는 발산 정리인데 3차원 영역 R에서 F의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서 삼중적분을 해야 돼요. dx, dy, dz. 이게 뭐랑 같냐면 R의 경계를 통과해서 R로부터 탈출하는 방향의 플럭스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 F의 플럭스. 근데 여기 단위 버펙터 N은 어떻게 심어져 있냐면 이 경계 공면에 어떻게 심어져 있냐면 escape out of R. R을 탈출해라. 그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버펙터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면적분 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F의 발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F는 상수 벡터장이에요. 이거에 미분을 취해봤자 얘를 X로 편미분해, 얘를 Y로 편미분해, 얘를 G로 편미분해서 다 더해봤자 얼마예요? 0이에요. 이 녀석은 0이에요. 그러니까 0을 삼중적분 해봐야 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토탈 플럭스가 0이라는 거예요. 상수 벡터장 010이 통과하는 토탈 플럭스는 01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R의 이 영역 빵 공의 절반인 이 빵 영역의 절반의 바운더리는 두 개의 공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시그마,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플럭스는 원판 D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예요. F.N escape out of R ds.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그마와 D는요. 라운드 R의 일부분이에요. 라운드 R의 오리엔테이션을 물려받아요. 자, 그러면 시그마 상에서는 영역 R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단위 구면이니까 x, y, z냐 여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스크 상에서의 단위 버펙터는 이렇게 네거티브 y 액시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y는 0이기 때문에 단위 버펙터가 010이냐 여기 플러스를 취한 거냐 마이너스를 취한 거냐 이걸 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택하는 게 D를 이 영역 R을 벗어나는 방향인 거죠. 자 그래서 D에 심어져 있는 원판 D에 심어져 있는 단위 버펙터는 영역 R을 벗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 0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에 이런 얘기죠.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꿔주면은 앞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
영역 아래 발산 정리를 쓰는 거는 벡터장 상수 벡터장 F의 다이버전스가 0이기 때문에 결국 토탈 플럭스가 0이고, 이 얘기는 이만큼의 플럭스랑 이만큼의 플럭스가 같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복잡한 구면에서 F가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뭐랑 같냐면은 똑같은 벡터장이 더 단순한 디스크 D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구면 시그마 복잡한 거를 단순한 공면 원판 D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는 이제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벡터장 F의 플럭스 발산이 0인 덕분에 플럭스를 계산할 때 공면을 바꿔치기 할 수 있었고, 지금 D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0, 1, 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0, 1, 0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방향으로 지금 상수 벡터장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단위 법 벡터장이. 근데 F는 뭐였냐? 원래 태초에 출생의 비밀이 0, 1, 0이었어요. 0, 1, 0이랑 0, 1, 0을 다 프로덕트 하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영역 D에서 원판 D에서 1을 면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판에서 1을 면적분 해봐야 그 원판의 넓이가 나오고 결국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면을 바꿔치기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상수 벡터장 F의 발산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수 벡터장 0, 1, 0의 발산은 다이버전스는 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리학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 원판 D에는 포지티브 y-axis 방향으로 0, 1, 0을 심어놔요. nx,yz는 0, 1, 0이에요. 그리고 여기 헤미스피어 시그마에서는 단위 법벡터장이 어떻게 심어져 있냐면 nx, yz가 x, yz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 두 단위 법벡터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둘 다 두 공면상에서 nx, yz하고 포지티브 x, y-axis를 가리키는 0, 1, 0을 다 프로덕트 하면은 항상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포지티브 y-axis를 향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발산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수 벡터장 0, 1, 0이 이 디스크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알짜배기 플럭스 있죠. 수직으로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이거 들어간 게 그대로 이 구면을 통과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원판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가 파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 구면에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도 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공면 바꿔치기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플럭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그 차이가 발산의 적분에서 나오는 거고 발산이 0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럭스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면이 더 복잡한 함수라도 이런 단위 반구가 아니라 이렇게 더 복잡한 거라고 해도 똑같은 경계를 가지면은 같은 아이디어로 이 안에서 발산 정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공면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상수 벡터장 0, 1, 0의 플럭스는 똑같이 파이가 될 겁니다. 공면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미스피어 시그마를 수직으로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상수 벡터장 F의 플럭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단 시그마의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nx,yz는 xyz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아웃로드 포인트,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단위 법벡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자, 상수 벡터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은 얘를 x로 편미분하고 얘를 y로 편미분, 얘를 z로 편미분한 거를 각각을 다 더해주면은 항상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벡터장의 발산이 0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x, y, z가 어디에 있냐면 R3 전체에 놓여있는 임의의 점이에요. 근데 R3라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은 컨벡스입니다. 이 공간 전체는 볼록하기 때문에 포엔카레 렘마에 의해서
포엔카레 렘마에 의해서 fxyz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벡터장에 컬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항상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줘요. 포안카레의 도움 정리가. 다이버전스가 0이고 영역이 컨벡스일 때. 자, 그런데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다음과 같이 잡을 거예요. gxyz라는 3차원 벡터장을 다음과 같이 잡을 거예요. 세 번째 성분도 0이고 두 번째 성분도 0이고 첫 번째 성분은 좌표 함수 g예요. R3 전체에서 다음과 같은 벡터장 g를 생각하면은 g의 컬이 뭐가 되냐면 바로 문제에 주어진 010이라는 상수 벡터장이 됩니다. 이런 g를 어떻게 잡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 인테그랄은 f의 플럭스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f가 뭐냐면 g의 컬이에요. 자, 어떤 벡터장이 컬을 면적분하고 싶어요. 컬의 플럭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면 시그마의 바운더리 커브에서의 선적분으로 바뀌죠. 자, 면적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녀석이랑 이 공면 시그마의 단위 법벡터랑 닷 프로덕트 한 거를 이제 면적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에 의하면 얘를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컬의 플럭스는 단순히 그냥 G의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G하고 요 경계곡선, 그러니까 요 서클이죠. 원판이 아니에요. 이 경계곡선에서의 단위 접벡터장과 내적을 한 거를 선적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플럭스를 계산할 때 여기 오리엔테이션을 줬잖아요. 그렇죠? 공면에다가 단위 법벡터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선적분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위 접벡터를 이 원 서클에다가 x제곱 더하기 g제곱이 1이고 y가 0인 이 유닛 서클에다가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돼요. 그럼 이제 0, 0, 무한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주어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향을 줘야 되느냐? 요렇게 요 경계에 있는 점에서 단위 접벡터를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되느냐? 여기에서 일단 이 경계 공면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공면에 단위 법벡터장이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면으로부터 탈출하는 방향으로 코노멀 벡터를 잡아요.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코노멀 벡터를 잡습니다. 얘는 경계에서의 코노멀 벡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 코노멀 벡터는 저평면에 있는 거에 이렇게 놓여 있고 이 저평면은 이제 공면의 법벡터랑 수직인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얘를 이 코노멀 벡터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걸 따로 띄어서 그리면은 여기다 그리면은 여기 저평면이 놓여 있고 여기 코노멀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따봉이 되도록 엄지손가락을 가리켜서 이쪽으로 휘감아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얘를 t를 잡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회전시키냐면 정확히 여기 이 저평면에서 2분의 파이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위로 뒀을 때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이렇게 돌려요. 그게 바로 곡선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단위 접벡터가 생깁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XG 평면에서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매개화하고 싶다 그러면 XYZ를 이제 원이니까 코사인 사인을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코사인이 붙는 게 뭐냐면 001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001을 쓰고 그 다음에 x는 100이죠. 여기 앞에다가 코사인 t, 사인 t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크스 정리를 쓰기 위한 이 T 라운드 시그마 이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매개와는 정확히 요거예요. 그래서 선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스토크스죠. 면적분은 컬의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T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T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는 거예요. 자, G는 G00이에요. 얘를 T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G가 지금 뭐냐면은 코사인 T죠. 코사인 T 00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매개화한 거에 속도 벡터예요. 근데 매개화를 어떻게 했냐면 사인 T 0 코사인 T로 한 거예요. 얘를 T로 미분하는 게 속도 벡터죠. 그래서 코사인 T 0 마이너스 사인 T dt 해서 1변수 함수의 적분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매개화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걸 내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벡터를 내적하면은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dt가 되고 이 값은 얼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냐면 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상수 벡터장은 항상 컬로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 문제의 경우엔 G00의 컬이 바로 F가 돼요. 그러면은 적분하고자 하는 플럭스를 구하고자 하는 벡터장을 컬꼴로 쓸 수 있으면 이제 선적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크스 정리를 쓸 수 있고요. 단지 오리엔테이션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반대가 되면 답도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노테이션이 틀렸어요. 여기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만큼이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겠죠. 요만큼을 그대로 내려 쓰고요. 요거를 그대로 복붙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은 D 볼드 S가 아니라 그냥 DS 캐피탈 S고요. 그 위에서는 이 단위 버펙터를 생략하는 대신에 D 볼드 S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D 볼드 S 앞에 다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단위 버펙터 그 다음에 DS 캐피탈 S 앞에 DS 앞에 볼드 S가 아닐 때는 여기 단위 버펙터를 이렇게 시그마에서 단위 버펙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여러분도 이런 노테이션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하되 선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플럭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풀이를 조금 더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적분으로 바꿨냐면 X지 평면에 놓여 있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단위 원에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줬을 때 선적분을 계산해서 플럭스를 계산했죠. G의 컬을.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녀석이 이 반구 헤미스피어의 경계가 사실은 이 원판의 경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원판을 D라고 두고요. D의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주냐면 단위 버펙터를 이렇게 줘요. 001 방향으로 001 그러니까 파지티브 y 액시스 쪽을 향하도록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적분을 다시 면적분으로 바꾸는데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아까의 그 복잡한 공면이 아니라 간단한 단위 원판에서 G의 컬을 면적분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요게 스토크스 정리고 요것도 스토크스 정리였죠. 스토크스 정리를 두 번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단위 원판 D에서 G의 컬은 뭐예요? 0, 1, 0이고요. 지금 여기서 스토크스 쓰려면 이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0, 1, 0으로 주어져야 돼요. 당연히 평면 Y는 0, 1, 1부니까 단위 워 벡터는 0, 1, 0이거나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우리는 이쪽 포지티브 Y 액시스를 가리키도록 줬죠. 그래서 이거를 면적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0, 1, 0이랑 0, 1, 0을 다 프로덕트 해봤자 얼마예요? 1이에요. 공면 D, 원판 D에서 1을 면적분하는 건 영역 D의 공면 D의 넓이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는 헤미스피어 시그마 위에서 스칼라 함수 Y를 면적분해 봅시다. 우리는 이 공면을 다른 공면으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르키메데스의 원기둥 정리를 쓸 거예요. 아르키메데스의 원기둥 상자 원리를 쓸 거예요. 원기둥 상자 원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에 이렇게 딱 접하는 구가 쏙 들어가는 원기둥 상자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옆면이 얼마냐면은 반지름의 길이 여전히 1이에요. 그러니까 둘레 길이는 2파이죠. 그리고 이만큼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의 절반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기둥 상자의 옆면 절반만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키메데스의 원기둥 상자 원리에 의하면 이 공면과 시그마 헷 원기둥 옆면은 두 개는 물론 모양이 달라요. 하지만 뭐가 같냐면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시그마에서 y라는 녀석, y라는 좌표 함수를 면적분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 하면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똑같기 때문에 공면을 바꿔치기 해요. 뭘로 바꿔치기 하냐면 요 원기둥 상자로 되는 요 절반 있죠? 절반 원기둥 면에서 y를 면적분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이제 원기둥면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계산하는 건 조금 더 간단해졌어요. 사실은 얘를 매개화하나 얘를 매개화하나 에르멘트가 같다는 거니까 계산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답이 뭔지 이게 왜 파이가 되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원기둥면의 기하적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기하적 중심의 좌표는 xg 좌표들은 0일 거고요. y 좌표만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높이가 0부터 1까지 달리는 거거든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원기둥 면에서 y 좌표 함수의 좌표 함수 y의 평균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기둥 면 시그마 헷에서 y를 이중적분한 거, y를 면적분한 거죠. 그거를 1을 면적분한 걸로 나눠주면 그게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기둥 면 시그마 헷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2파이 곱하기 높이 1, 2파이 곱하기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적분한 거는 뭐가 돼요? 이 비율이 2분의 1이 되려면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상자 원리가 나타내주고 있는 진정한 원리인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두 개 같다는 거, 모양은 다르지만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적분값이 파이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